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우리 뉴스토마토의 자랑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 기분이 좋으신 것 왜 같아요.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 어제 선고가 됐습니다. 네. 무죄였어요. 1심에서는 집행유예, 실형에 가까운 형이 떨어졌는데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났습니다. 네,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난 11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었는데요. 또 헌재가 윤석열 씨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어제 이 대표의 2심 선고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우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1심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공개한 김문기 처장과의 골프 사진은 조작이다라는 이 대표의 발언이 유죄로 분류가 됐었는데 2심에서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았다면서 이와 관련된 모든 발언을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문규 골프 발언 무죄. 네, 또 1심에서 유죄로 본 또 다른 발언은 이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따른 거다라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장 발언이었는데요. 2심에서는 이 성남시가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을 받은 게 인정된다면서 협박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압박을 과장한 것일 뿐이고 이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2심 재판부가 김문기 전 차장 발언, 또 백현동 발언, 이게 다 허위사실 공표죄에 들어간 허위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심하고 정반대로 판단한 건데요. 네. 자, 1심, 2심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쟁점별로 한번 볼까요? 네, 먼저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이 대표의 발언을 세분화해서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잘게 쪼개서 공소장을 다시 썼는데요. 2심은 발언 하나하나를 판단했습니다. 우선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차장 몰랐다라는 점을 검찰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었는데 네. 서울고법은 모른다는 발언은 인식의 차원이고 행위에 대한 거짓말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즉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되는 이 교유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골프 관련 발언의 전체 워딩을 좀 보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네. 조작한 거지요 였습니다. 조작한 거지요 이렇게 말했죠. 방송에서. 예. 네, 1심 재판부는 이 말의 호응 관계를 고려했을 때 김문기 씨와 이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판단을 했고 네. 실제 이 대표가 골프를 쳤으니까 이건 거짓말이다 이런 논리를 펼쳐섰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앞뒤 전체 맥락을 보면 이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해당 발언은 부연 설명에 불과하고 핵심은 결국 김 전 차장을 몰랐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또 이 대표가 언급한 이 골프 사진에 대해서는 원본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게 재판 받을 거리인가 이 질문들도 있긴 해요. 저도 사실 계속 이걸 보면서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뭐가 어떤 게 허위인지 그런 것들이 의문되는데 이번 판결을 보면서 조금 더 확실히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김문기 발언은 그 부분이고요. 백현동 발언 관련해서 2심 법원도 전체 맥락으로 봐야 된다 하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문제가 된 발언은 2021년 10월 20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이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말했습니다. 1심에서는 공무원들이 국토부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 용도 변경도 이 대표가 스스로 했다는 점을 들어서 이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국토부가 요청해서 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협박이란 표현을 이 허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면서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이렇게 보면 저렇게 보고 허위라면 딱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말대로 뭐 돈을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했는데 이익을 얻었던지 한 푼도 받은 적 없다는데 받았던지 이런 것들은 딱딱 떨어지는데 이거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앞만 봐도 저도 법률을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1심이 왜 저렇게 났을까 또 2심 어떻게 날까 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판결 이유를 꼼꼼히 들어보니까 납득이 좀 될 만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무죄 선고가 됐습니다. 무죄 선고 받은 이후에 이재명 대표 자 발언을 했는데요. 이건 영상을 좀 확인하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대표는 선고 직후에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는데요. 국력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더라면이라고 했던 이 대표는 실제로 선고 직후에 본인의 고향이기도 한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를 두고 사법 리스크를 덜면서 좀 곧바로 민생 챙기기에 나선 행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소를 독점하고 또 기소 편의주의라 하죠. 기소를 하고 싶으면 검찰이 할 수 있고 그 독점은 검찰이 하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 가는 거는 검찰의 판단인 거예요. 막 그 얘기를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계속 댓글도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 기소할 수 있는 거리냐. 이게 무슨 죄가 되냐. 허위 생각하는 느낌 그런 걸 갖고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댓글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1심하고 달리 2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됐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에 따른 정치권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네, 당연히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네. 반응을 내놨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드릴 수 없다라면서 각종 거짓말과 허언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여권 잠룡들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를 올감했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면서 사필 규정에 지당한 판결이다 이렇게 반겼는데요. 또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다라는 반응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른바 이재명 대세로는 앞으로 더욱더 공고해질 거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또 비명계로 분류되는 잠룡들도 일제에 환영할 뜻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됨에 따라서 당내 비명계의 입지는 좀 당내에서도 입지가 더 좁아지고 세력화에도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만약 뭐 거짓말이다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법적 책임을 지는 거는 명확하고 명백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법원에서 이걸 왜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국회의원 중에도 법조인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자체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처벌을 하려고 하면 명확해야 됩니다. 인식의 부분은 제가 전현주 이쁘다 안 이쁘다 이 얘기한 게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막 그래 따지면 윤석열이 얘기했던 거 같은 대선 선거였고 김만배 모른다고 했던 부분, 최은순 돈 못 벌었다고 했다는 부분. 네.
그 도이치모터스도 못 벌었다 했다 뭐 그런 거는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허위 사실이에요. 다 처벌돼야 되죠.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을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판결 사실은 좀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만 쳐다보지 말고 제대로 된 정치를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맨날 이것만 보고 앉아 있고 이재명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판결만 쳐다보고 있고. 네,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지만 검찰 곧바로 상고 대법원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 언제 납니까? 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는데요. 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사건의 경우에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에 선고하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원칙대로라면 상고심은 사실 6월 26일까지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꼭 네. 이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번 2심이 또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 피선거권 때문이었는데요.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윤석열 씨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 이 대표가 출마 자격 자체를 잃을 가능성은 낮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시름 덜은 민주당으로서는 확실한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데 당력을 더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은 내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조금 기대를 걸었었는데 네. 앞으로는 좀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에서 뭐 돌아올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도 없고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고요. 바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유죄치 파기 환송되면 1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라도 이재명 쳐다보지 말고 정상적인 어떤 정책이나 정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뭐 어제까지야 뭐 당일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가서 뭐 2달 만에 이게 파기환송될 리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 EBS 사장에 신동호 씨를 또 임명을 했어요. 네, 어제 많은 사람들과 또 언론들이 네.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에 관심을 야, 딱 곧 네. 선고 나는 날 저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갖고 있을 때 시점도 딱 그 2심 하고 있을 대단해요. 때였는데요. 네.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사람만의 의결로 EBS의 신임 사장에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네. 이 2인 방통위가 의결한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진의 임명 처분을 멈추라는 결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는데도 이 확정이 보름도 안 된 시점에 방통위가 또다시 2인 의결을 강행을 한 겁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는 EBS 임원 결격 사유로 정당법에 따른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신동호 사장은 2020년 3월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미래통합당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후보로 출마를 했고 재작년 10월 EBS 보궐이사로 임명된 뒤 최근까지 활동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 신동호. 자, 뭐 유명한 사람이죠. 이진숙하고 관계도 그렇고. 아, 이 사람을 또 이렇게 임명한 것도 몰래 임명한다는 느낌도 들고 2인 하지 말라고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 대법원까지 났는데도 네. 결정을 내려가지고 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진숙, 신동호 둘 사람 MBC 다 같이 있었고 이해 충돌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네, 신동호 신임 사장은 임명권자인 이준숙 방통위원장과 문화방송 MBC 선후배 사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원장 스스로도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국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릴 정도로 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과시한 바 있는데요. 이로써 임명은 했지만 계속해서 이해충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이 이 이해충돌 논란에 외면한 채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언론단체는 교육 공영 방송마저 내란의 소모품으로 쓰겠다는 계엄 연장 시도다라면서 거세게 반발을 했고요. 노사는 신임 사장 임명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신임 사장 출근 저지에 나서는 등 반대 투쟁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라도 법원 판결이 있든지 간에 요거 하나라도 해보려고 내 아는 사람 한번 임명해보려고 야 이런 상황에 지금 계엄 내란 상황에 겨우 또 방통위 원장으로 복귀해가지고 또 하는 게 이것도 임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그게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참 열심히 사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예, 아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윤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